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인바운드가 2022년에야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의 60%가량이 백신이 필요하고 접종 과정만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어캐나다가 웨비나를 열고 내년 준비 내용을 밝혔습니다. 에어로플랜 프로그램 등 일부 변경 내용도 알렸습니다. 울산관광재단이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영국행 항공편 제한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런던행 운항 중지하고 외항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티하드 항공이 예약 시 골드 회원 승급해줍니다. 추가 마일리지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몰디브가 국경 재개방 후 관광객 50만 명 돌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여행 전 자가 코로나19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핀란드 관광청이 취향별 여행지 5곳을 추천했습니다. 텍스트 뉴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넷플릭스와 한류관광 특별 홍보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12월 24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12월 24일 목요일자 순서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 찍는 날은 24일은 아니고 23일 저녁인데 그래도 또 올해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 또 이렇게 나비 넥타이,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색깔이 뭐 블랙, 레드, 뭐 그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착용해 봤습니다. 어떠신지요? 자, 오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중국 인바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인바운드의 완전한 회복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한 2022년이나 돼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인의 해외여행 재개 시기를 2022년 봄으로 예측하고 나섰습니다. 트래블데일리 차이나 21세기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중국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60% 이상,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60% 이상,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고 백신 접종 과정은 1년에서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 백신 접종 또한 1년에서 2년이 걸릴 거라고 전망을 했고, 이렇게 맞게 된다면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은 한 2022년쯤에나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인바운드를 받는 것도 2022년쯤 돼야 그러니까 회복이 아니라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한 해외여행 중단은 2021년,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중국 입장에서의 인바운드 역시 2021년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중국인들 역시 국내 여행만 계속해야 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업무의 지속적인 중단 상태는 해당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혔고요. 중국 여행사들은 전업 및 부업, 업무 영역 확장 및 국내 여행업 등에 집중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겠죠. 하지만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변화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 시장이 그게 인바운드가 됐던 아웃바운드가 됐던 굉장히 크고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뽑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에어캐나다가 22일 코로나19 이후 첫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그러니까 웨비나죠. 에어캐나다를 이용한 캐나다 입국 절차, 방역 상황, 기내 서비스 내용 알렸고요.
11월 21일 이후 캐나다로 여행하는 모든 여행자는 Alive Can이라는 디지털 방식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최종 목적지가 캐나다가 아닌 환승객은 정보를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자, 에어 캐나다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에어 캐나다 클린 케어 플러스라는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요것은 이제 포괄적인 방역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업계 최고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탑승 전부터 다양한 방역 절차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기내 서비스 경우 저기 한국 출발편에서는 사전에 이렇게 포장된 샐러드, 샌드위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웨비나 통해서 그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 조금 업그레이드된 사항 좀 소개됐는데, 에어로플랜이라는 에어 캐나다만의 마일리지 적립 프로그램, 요거가 이제 현재 홈페이지에 개설이 되어 있고, 한국의 원화와 함께 에어로플랜 포인트로 쉽게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소식 알렸는데요. 워낙 이제 또 그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또 우리가 한 번쯤 또 이렇게 얼굴도 좀 한번 보고 여러 그런 의미에서 또 웨비나가 열렸어요. 예. 계속 그렇게 시청을 했는데, 참여했는데 이 정도 내용은 대략 이렇게 간추린 내용으로 나갔고, 내년도에 이제 한국 지사장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전한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또 에어 캐나다가 또 내년에 모습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원래 내년 초쯤 상반기쯤이 되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추진이 됐네요. 울산관광재단이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재정공포 조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임원 선임 창립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어요. 내년 1월 1일에 공식 출범하기로. 위치는 이제 울산 남구 신정동 근처고요. 조직은 이제 대표이사 포함해서 7개 팀 32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울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울산 시티 투어 및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운영 등의 관광 마이스 업무와 전담 인력을 고용 승계 인수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에 관광재단 출범하는 데가 일단 1월 1일 울산 관광재단 출발로 해서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계속 또 일어나요. 그래서 좀 한번 어떻게 또 국내 관광 발전, 관광재단이 잘 되면 또 인바운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제한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신설하며 잉글랜드 상당수 지역 제한에 나서자, 유럽 상당수 국가들이 영국발 항공편, 영국발이 아니야 원래, 영국행, 예, 항공편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한 거 입국 제한하고, 또 영국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우리 정부도 23일부터 연말까지 일시 중단합니다. 영국 쪽으로 가는 거. 일단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대한항공이 현재 주 3회, 런던, 그 다음에 아시아나가 1회인데, 대한항공은 23일자 떠야 될 걸 운항을 안 했고, 아시아나는 이제 당분간 영국행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인천 런던 왕복편 모두 운항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외항사는 이제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나섰고,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도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의학 전문자들은 백신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몰라요. 그죠? 예. 갈수록 태산입니다. 예, 태산이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계속 전해드려야 되는지, 예. 저희가 그런 거, 백신 이런 거 아니지만, 같이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힘들잖아요. 참 내년 빨리 올해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뭔가 내년에 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음 소식, 에티하드 항공이 12월 29일 이전에 항공편을 예약하는 승객에게 다양한 수상 영역에 빛나는 에티하드 항공의 상용 고객 프로그램인 에티하드 게스트 프로그램 골드 회원 자격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용 고객으로 대상으로 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는데,
요거를 연말 전까지 예약하시는 고객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요 업그레이드 되면 체크인 우선할 수 있고 패스트 트랙, 그 다음에 50% 추가 마일리지 제공 등 혜택 누릴 수 있고 다양한 뭐 이벤트 할인에 대한 정보들 계속 신속해서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티하드 항공이 이제 중동 노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레저보다도 상용 고객이 좀 있겠죠. 그래서 상용 고객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뜻밖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몰디브 관광청이 지난 7월 국경 개방한 이후 방문한 관광객이 무려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예. 몰디브는 그래도 지금 원래도 그렇지만 최근에 몰디브를 갈 정도면 그래도 좀 요게 좀 있는 관광객이거든. 예. 몰디브는 현재 에미레이트 항공,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 대형 항공사를 포함 총 22개 항공사가 몰디브 말레 공항으로 항공편 운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몰디브 관광청은 해외 여행객 대상 특별 여행보험을 출시했고 UNWTO 세이프 트래블 스탬프 인증을 받기도 했죠. 몰디브 내의 리조트인 하이더웨이 비치 리조트 같은 경우는 재개장과 함께 강화된 방역을 위한 세이프 하이드어웨이 프로그램 도입해서 철저한 거리두기, 강화된 위생과 소독 이런 것들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갈만한 그나마 지금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들은 유명한 섬, 휴양지, 사이판도 그렇고 몰디브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휴양지에서는 어느 정도 좀 거리두기가 수월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개소의 동영상 뉴스는 신년 개편 준비 때문에 올해 이제 이번 방송까지만, 올해는 요거까지만이 마지막입니다. 올 한 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1월부터 12월까지 빨간 날 빼고 여름 휴가 때 제가 한 이틀 쉬었죠. 그거 빼고는 매일 평일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일단 매일매일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또 건강했고 그 다음에 그 외 크게 큰 일이 없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 사실 저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단 한 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00분이 됐든 기다려주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변화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좋은 재밌는 그런 내용 포맷 형식으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불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되겠죠. 열흘 정도 좀 쉬면서 동영상 뉴스만 쉬면서 내년 개편 컨텐츠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4일자부터 새롭게 바뀐 동영상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올 한 해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좀 더 준비 잘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